머리를 자주 감는 것 자체가 어떤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피 건강을 잘 유지를 하면은 탈모 증상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절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머리를 자주 감는 것 자체가 어떤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감지 않는 것도 어떤 탈모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모발 주기에 따라서는 머리를 감으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는 주기가 빨라지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카락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탈모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머리를 많이 감거나 어떻게 강한 두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머리 감는 습관 자체만으로는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된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은 포마드나 왁스로 멋있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어떤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두피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경우에는 탈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쓸 때 혹시 두피가 가렵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 머리를 강하게 넘긴다거나 하는 것만 피하시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흰머리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건데요. 누군가는 평생 흰머리가 안 생기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학생 때부터 이미 하얀 머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통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탈모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는 것 자체를 어떤 탈모의 전조 증상 혹은 초기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흰머리를 이렇게 뽑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렇게 모발을 뽑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모낭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모낭 주변에 섬유화가 생기면서 흉터처럼 변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머리가 다시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뽑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앞의 질문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은색 음식을 먹으면은 하얀 머리가 검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탈모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음식의 어떤 색깔이라기보다는 검은 콩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어떤 그 모발의 색깔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모발을 다시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몇몇 연구들이 있어서 거기에 기반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나 어떤 영양식품들처럼 이렇게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방법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양 간의 어떤 탈모의 유병률이라든가 모발의 두께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모 인구가 약 3분의 1 정도라고 보지만 서양은 거의 7, 80% 이상이라고 볼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발의 두께가 다른 것 자체는 어떤 탈모 성향에 의한 원인도 있겠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모발 구조가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두께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양 간 지역적인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탈모가 진행을 하면서 머리 두께가 얇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모발이 얇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탈모가 진행을 하면은 머리숱이 감소하는 거에 더해서 모발의 두께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발이 얇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탈모를 의심하셔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두피 건강을 잘 유지를 하면은 탈모 증상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부 질환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어떤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절주가 큰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두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샴푸로 이제 두피 청결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식의 경우는 아까 질문도 해주셨지만 검은콩이나 혹은 그 외에 고등어, 당근, 시금치들에 들어있는 어떤 그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 역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탈모는 적절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탈모는 우스갯거리로 탈모 치료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떤 노벨 의학상에 의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걱정인 질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점점 넓어지는 이마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탈모 치료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약을 먹어도 큰맘 먹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머리가 잘 나겠지만 누구는 현상 유지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약을 먹어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요즘에는 먹는 약도 다양한 것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시술 및 수술 방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점점 줄어드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참견이 이소람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